안녕하십니까? 이제 교실이 아무 없어가지고 울려요. 자, 이제 사실 지난번에 이렇게 수업을 좀 듣는 학생들이 이게 그냥 혼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불편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조금 더 오늘은 신경 써서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걸 잠깐 복습해 보면은 제 3장 등기 절차 총론. 자, 등기 절차 총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등기 절차, 보통의 등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등기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등기소에서 접수해서 등기할까 말까 심사해서 등기관이 심사합니다. 그래서 요건이 갖춰지면 수리 실행을 하고, 만약에 요건을 못 갖췄다, 등기할 때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갖춰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등기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데 그걸 각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실행됐으면 이제 식별보 기록하면서요, 등기가 마쳐지는 거죠. 이제 이때 끝난다, 마친다, 완료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등기가 다 마쳐지고 나면 이제 등기필 정보 이게 작성돼서 통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등기 권리증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등기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 3장에서는 이 각 단계별로 하나씩 끊어 가지고 배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청 단계, 접수 단계, 심사 단계, 각하 단계 이렇게. 그런데 등기라는 것은 이렇게 꼭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유형들이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등기가 어떻게 개시가 됩니까? 라고 할 때, 자, 원칙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다고요. 예외는 직권 등기 이렇게. 그러면 신청한다라고 할 때 이거, 자, 이 방법, 직접 등기소에 가서 하는 방문 신청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인터넷으로 등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전자 신청 방법이 있다. 이렇게 방법에 따른 분류고요. 그럼 누가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할 때 당사자가 한다. 당사자가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 그리고 관공서가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하죠. 갑자기 글씨가 이렇게 안 이쁘게 써주죠. 당사자가 신청한다, 관공서가 촉탁한다.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촉탁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신청이란 뜻이라 했잖아요. 다만 누가 하는 거냐? 관공서. 여기서 말하는 관공서라는 게 이제 법원, 뭐 등기소, 아니 법원이나 뭐 세무소 이런데. 그러면 자, 당사자가 하는 신청이 나눠지는데, 이것이 뭐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상속인에 의해서 신청합니다, 대위 신청입니다, 대리인 신청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공동 신청, 단독 신청이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고 직권 등기 이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 보면은 이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우리 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관공 촉탁에 따라 한다 할 때 촉탁이라는 말은 결국은 신청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청 등기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직권 등기예요. 직권 등기. 신청도 안 했음에도 등기관이 해주는 등기. 그러면 등기가 지 맘대로 그 비싼 부동산을 지 맘대로 할 수 있을까? 맘대로는 못하죠. 반드시 직권 등기 하려면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법률에 규정이 있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외워야 된다면 그럼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때 직권 등기인지 신청 등기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등기들, 자, 예를 들었을 때 건물 새로 직화하는 최초의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지 않습니까?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과연 직권으로 할까 신청으로 할까? 이 건물이 누가 어떤 구조로 지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등기관은 신청합니다.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A가 B하고 만약에 매매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할 때 비명의로,
그러면 이 둘 간에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등기관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역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해서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가지고 이 등기를 말소한다. 그 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효가 됐다는 사실을 등기관은 알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해야 되죠. 그리고 B가 이제 소유권자로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이렇게 이 등기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모르니까. 설정 계약을 이들 간에 체결했다는 사실을 등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야 된다고. 나중에 돈 다 갚고 나서 이제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역시 돈을 다 갚고 이제는 계약 관계 끝났다라는 사실을 등기관 알 수가 없을 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청해야지. 그래서 대부분의 등기들은 신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 등기할 만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등기관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관이 그럼 알 만한 것이 있냐? 있습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등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들은 한다랬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때 알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랬고 가장 간단한 게 행정구역 명칭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강남구 방배동이었던 게 서초구 방배동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강남구가 이게 이전에 지금은 강남구 서초구 있지만 처음에는 다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크니까 분구를 했어요. 구를 나눴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 행정구역 명칭 변경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강남구 방배동이 서초구 방배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니까 그럼 뭘 해야 되냐? 표제부 쪽에 써져 있는 등기부가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나눠지잖아요.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그럼 여기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써지는데 이때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게 되면 이게 바뀌잖아요. 이게 소재가. 그럼 여기 써진 것들은 다 합쳐가지고요. 부동산의 표시라고 그래요. 부동산의 표시. 그럼 이 부동산의 표시 이것들 중에 하나가 바뀌면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바뀌었다는 사실 등기관이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갑구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A 명의로 돼 있는데 A의 주소를 쓴단 말이에요. 주소. 그때 주소 쓸 때 여기도 역시 이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써지는데 이때 이 주소 요게 바뀌잖아요. 요게. 그럼 여기 써져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것을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 그럼 이거 뭐 중에 하나 바뀌면 이것 중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중에 하나 바뀌면 그때 하는 등기를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 이쪽 관련돼서 법 규정을 보면은 이 표시라는 말 대신에 구체적으로 주소를 썼습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이 내용들은요 등기관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및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를 직권을 할 수 있다.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니까. 그 이제 원래 아까 이 건물 처음 짓고 하는 최초의 등기인 보존 등기는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따가 우리 보존 등기 들어가면은 또 나오니까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난주 했지만 한번 또 나와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동시청에 대해서 봤는데 여러분 공동시청이 정말 중요하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하는 신청이다. 이게 공동시청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시청이라는 말을 여러 명이 신청한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가 함께하는 신청인데 등기 권리자라는 것은요 등기가 됨으로써 유리하게 되거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거 말하고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등기가 됨으로써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했다, 잃었다, 유리하게 됐다, 불리하게 됐다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유리하게 되니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등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등기가 됐을 때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뭐 얼마나 등기하고 싶겠어요? 마지못해 협조해야 되는 쪽이겠죠.
이렇게 협조해야 되는 쪽, 이것을 등기 의무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 계약으로 통해서 할 때 매수인이 이 등기하고 싶어 하겠죠. 매수인 B가 등기 권리자, 그다음 매도인 A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을 한다. 이렇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B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제가 등기법 첫날 말했을 때 설정 계약을 했을 때 당사자를 무슨 권 설정자, 무슨 권자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설정 계약을, 자, 저당권 설정자는 B, 저당권자가 은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계약에 따라 이등기 하고 싶을 때 누가 하고 싶어 하느냐? 은행이 하고 싶어 하죠.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고 저당권 설정자인 B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를 하고 싶은 쪽은 은행이고 B는 마지못해서 협조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돈을 다 갚았어. 갚아가지고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고 이제 이 등기를 말소해 달라라고 신청할 때 누가 하고 싶게 하느냐? 이거 말소하고 싶을 때는요, 이제 B 저당권 설정자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 은행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공부 처음 할 때 이 저당권 설정자가 누군지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고요. 근데 공동으로 했을 때 또 누가 등기 권리자고 등기 의무자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같이 조합해서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한두 번 해갖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여기는 정말 많이 해야 돼요. 10번, 20번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익숙해지는 거지. 들을 때는 알겠는데 제가 한 번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렇지, 한 번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2번도 안 되던데요, 안 되면. 3번도 안 되던데 안 돼요. 5번 해봐요, 조금 나아져요. 10번 하면은 이제 그런가 감이 올 거고.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여기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금방 안 끝나요. 여기는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지금 올해 하고 2020년 시험하고 2019년 시험, 작년하고 지금 연속해서 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걸로써, 근데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은 좀 어렵게 나왔거든요. 시작은 지금 이렇게 하고 출제된 것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느니까. 뭐 지금 그 문제를 제가 지금 몇 문제 풀어드렸는데 그 문제를 지금 풀긴 좀 곤란해요. 지금 그 정도 문제 풀 정도로 우리가 실력은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 실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없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뭐 나머지 것들은 됐고요. 참, 그 제가 단독 신청 개념 정도 말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B가 이제 소유권자가 됐다. B가 소유권자가 됐는데 이 B가 사망해 버렸다. 사망해서 상속인 C, D, E가 3분의 1씩 상속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등기를 안 해도 이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지금 처음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뭐가 많냐면, 선생님, 민법에서는 상속 같은 경우는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한다는데 왜 상속에 따라 등기를 한다 그러나요? 이렇게 말해요. 학생들 그런 질문이 제가 지금 벌써 등기법 들어간 지 이제 2주 됐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한 3개를 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똑같은 거. 그건 뭐냐? 그러니까 상속 그 경우에는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해요, 상속인들이. 그런데 그 상속 등기를 안 하고 그냥 냅둬 버릴 거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건물에 대해서 상속인 CD가 상속을 받았다고요. 등기를 안 해도 이미 이 사람들 소유권자예요. 그런데 그냥 상속 등기를 안 하고 냅둘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 명의로 등기를 할 거냐, 그 말이라고요. 하겠죠. 그냥 냅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때 C, D, E가 자, 등기해달라고 신청한단 말이에요. 3명이 다 같이 가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3명이 갔다 그래가지고 여러 명 갔으니까 공동 신청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공동 신청이라는 개념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하는 신청 이랬잖아요. 여러 명이 간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럼 여기서는
여러 명이 갔어도 이건 등기 권리자만 신청하는 것이지 등기 의무자 B는 사망하고 없거든요. 상속 등기는요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단독 신청이 됩니다. 상속인들이 12명이에요. 한다스예요. 그래도 이게 단독 신청이라고 그러지 공동 신청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단독 신청은 상속 등기하고 건물 처음 짓고하는 이 보존 등기 있죠. 보존 등기 A 할 때 상대방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도 대표적인 단독 신청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단독 신청 개념을 한 명만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쪽만 간다.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 한 명만 간다거나 또는 뭐 등기 명의라고 표현하거든요. 등기 명인 하나만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한쪽만 간다고 일단 이해하는 게 좋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봤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 나머지도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오늘 진도 좀 나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진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건물을 뭐 땅이라고 할까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를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다가 이걸 B하고 이제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하고 B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려면 이때 말로 하면 안 돼요. 등기는 반드시 구두로 말로 하는 건 아예 안 되고요. 서면으로만 됩니다. 서면으로 등기가 신청되고 서면으로 등기할지 말지 판단하고 다 서면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등기해달라고 하는 신청서가 들어와야 돼요. 신청서가 첨부돼야지 등기관은 그걸 보고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청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청서에 뭐라고 써질 텐데 그 써진 내용이 진짜로 맞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여기다 딸려 들어오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그래서 그 중에 자 이제 매매 계약 했다 그랬으니까 진짜 매매 계약이 있었다라고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 매매 계약서가 들어와야 돼요. 이거 쓰지 않습니다. 안 써도 돼요. 책에 다 있어요. 매매 계약서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가 이제 등기해달라 신청할 때 이제 등기 의무자 매도인 A가 의무자, 매수인 B가 권리자잖아요. 의무자가 뭐 낼 것이 많습니다. 의무자가 이때 보존 등기할 때 받았던 이등기할 때 받았던 게 있어요. 권리증, 등기필 정보 이것을 여기 신청 정보에다가 이제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의 인감증명, 매도인의 인감증명 이거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 둘 다 매도인과 매수인이에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서면으로서 주민등록 등본이 들어와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또는 초본 이거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대한은요 대장, 토지 대장 또는 임야 대장 이게 들어와야 되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 지금 여기 써놓은 게. 근데 만약에 저 땅이 농지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들어와야 되고 저 땅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이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증, 토지거래 허가증 이런 거 이제 첨부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A하고 B가 직접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은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법무사 때 맡겼다. 법무사 때 맡겨가지고 등기해 달라고 신청한다 그러면은 이때 위임장, 법무사한테 위임 대리권 줬다라고 위임장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게 딸려 들어오면은 그 뭐 세금 냈다, 채권 매입했다 이거 다 지금 인지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다 확인해 가지고 등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걸 신청서를 보고 등기를 하거든요. 여기 써진 걸 보고 등기할지 말지를 판단하는데 근데 여기 써진 게 진짜 맞는지 제대로 됐는지를 그거 확인하려면은요 이것들을 가지고 여기 써진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것들을 보고요 첨부서면이라고 해요. 첨부서면. 그래서 신청서 및 첨부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면.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전자신청이 되거든요. 옛날에 직접 등기소 가가지고 신청할 때는 종이로 꼭 신청을 했어야 되니까 신청서 및 첨부서면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신청이 된단 말이에요. 전자신청. 그래서 이 신청서라는 말 대신에 이제 신청 정보라는 말을 해서 신청 정보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첨부서면 대신에 첨부 정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말로 쓰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공식적인 영어는 신청서, 신청 정보를 혼용합니다. 같이 써요. 이것만 쓴다, 그건 아니야.
보면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이제 여기가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몇 문제씩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고 주로 신청 정보 위주로 많이 내요. 신청 정보. 올해는 안 나왔어요. 올해 2020년 시험에서는 이 신청 정보, 첨부 정보 파트 쪽이 출제가 안 됐어요. 양꽤 되는데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첨부 정보 쪽은 요즘에 좀 덜 나오는 편이니까 제가 신청 정보가 무엇이다, 요거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이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3장 등기절차 총론에서 어떻게 게시가 됩니까? 이건 마쳤고요. 이제 마쳤고, 그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등기할 때 필요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이거에 대해서 보는데, 이 중에서 현재 우리는 이 인문과 이 기초 과정에서는요, 요것만 제가 소개할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 순환 때. 근데 많이도 안 합니다. 첨부 정보는 요즘 잘 안 나오니까 조금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할 건데요. 그럼 이제 신청 정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책 페이지 거기 405페이지 여기 볼게요. 405페이지 405페이지 봐보시면, 자, 제일 먼저 작성 방법이 나와요. 신청 정보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라고 할 때 먼저 등기 신청한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거기 밑줄 치세요. 거기 내가 등기 한 건 하고 싶잖아요. 그럼 신청서 한 장 쓰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등기 두 건 하고 싶어요? 그럼 신청서 두 장 쓰라는 소리예요. 건당 하나씩.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한 장,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한 장, 이렇게 쓰라는 소리예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다만하고 써진 거.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밑줄.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거기 밑줄.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일괄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같고 등기 목적이 같고 관할 등기소가 같으면 그러면 일괄 신청, 즉 한 장의 신청서에다가 여러 건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일단 그 뭐 예외적인 거니까 됐고요. 1건 1신청지. 건당 하나씩 쓴다. 요거만 좀 일단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서에는 무슨 내용이 써집니까? 필요적 제공사항. 반드시 꼭 써야 되고, 만약에 안 써지면 각하돼 버리는 거. 등기관이 그걸 보고 등기를 하는데 제대로 안 써지면 등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필요적 사항, 꼭 쓰는 사항, 안 쓰면 각하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쭉 나오거든요. 이걸 보고 읽으면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 자, 하나 넘겨봐요. 넘겨보시면 407페이지. 407페이지 실제로 여러분 이게 진짜로 이제 신청서예요. 407페이지하고 408페이지가 이게 신청서 파트인데 진짜로 우리나라 이게 등기소에다가 제출한 신청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색깔 발라보는다고 좀 발라보세요. 거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매매라고 돼 있잖아요. 바로 밑에 조금 내려와 보니까 자, 부동산의 표시, 거기 부동산의 표시 거기다 색깔 발라요. 그 말은 어떤 부동산에다가 내가 등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파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동 건물의 표시, 몇 동이라고 나오고 그 밑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내가 몇 동 몇 호를 등기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대지권. 이 우리는 건물에다가 등기를 하면은 대지권까지 효력이 있다. 구분 건물에서 그랬잖아요. 그 대지권 표시까지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표시하는 거고요. 어떤 부동산에다가 내가 등기하고 싶다. 내려보면은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이라고 있어요. 거기 발라요. 그러니까 이런 일,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즉 2019년도 9월 1일 날 매매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데 밑에 등기 목적 거기 발라요.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 그래서 나 2019년도 9월 1일 날 매매를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로 갈 거냐라고 할 때 등기 의무자 밑에 보면은 등기 의무자 전지현, 등기 권리자 100원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지현이가 매도인으로 소유권 넘기는 사람, 100원만이가 취득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쓴 거 보니까 성명만 쓰지 않아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여기까지 다 씁니다. 다 써주면서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이제 넘겨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금 본 게 신청이네요. 신청인의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제일 위에
시가 편입액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 자, 여기다가 세금 내고 채권 매입해라 그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인지 거기다 붙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세금 내라는 거 이런 거 이제 나오고 중간 부분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거기다 발라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첨부 서면이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딸려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이 신청서에 이런 것들이 딸려서 들어온다 이런 뜻이고, 자 밑에 내려와 보니까 2019년 10월 21일 날 등기 신청한다. 신청 날짜 나오죠. 그 다음 위신청인 신청이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가 전지연 105만. 이것은 법무사 때 안 맡기고요. 직접 신청했다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신청인이 아까 앞에 써 있는 사람 당사자가 직접 해달라 등기 신청하는 것이고, 밑에 보시면 위 대리인 거기 발라요. 대리인. 만약에 대리인 신청한다 그러면은요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 대리인 법무사 누구. 여러분들 민법에서 현명한다만 배웠잖아요. 대리행위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누구다. 갑 대리인 을이다. 내가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갑에게 속한다. 갑에게 기속하게 된다. 이렇게 써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 대리인 을 현명이라고 하는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인 누구다. 법무사 누구라고 써주는 거예요. 대리인 법무사 누구 이렇게.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거기 발라요. 이게 관할 등기소입니다. 어느 등기소 관할이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요 이 관할 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리 가야지 아무데나 다른 데 갖고 신청하잖아요. 각하시켜버려요. 딱 여기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라드렸던 거 그게 필요역사항이에요. 그게 제대로 안 써져 있지 않습니까? 등기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다시 가보면은 여기 405페이지에 참, 그리고 여러분 중에 그 가끔 이제 프린트를 왜 우리한테는 제공 안 해주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올리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프린트는요 모든 자료는 다 동영상에 올라갑니다. 우리 강의 들으면 옆에 첨부 이게 무슨 노트 같은 표 있잖아요. 거기를 클릭하면은 프린트가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프린트를 왜 나만 안 주냐 그러시던데 이거 거기서 다운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나가는 자료인데 거기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100% 올라가거든요. 자 보면은 자 405페이지 봐보니까 필요적 양가리번 필요적 제공사항 반드시 꼭 제공해야 될 그 사항으로서 안 써지면 각하됩니다. 거기 새 추출에 보면은 거기 각하됩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제대로 안 써지면 각하됩니다. 각하 동그라미 이렇게. 그럼 이제 먼저 1번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이 써진다. 그 부동산 표시라는 게 뭡니까라고 할 때 이게 토지의 표시하고요 건물의 표시가 다르죠. 우리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었잖아요. 거기 쓴다 소리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쓰고, 건물일 때는 조금 달라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그게 줄쳐요.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이게 건물의 표시죠. 어떤 건물이든 간에 다 써야 될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나서 1필지 또는 수필지 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을 때는 그 번호. 여러분 우리가 한 필지에 여러 개 건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101동, 102동, 103동 아파트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그 번호 쓰란 소리예요. 몇 동이다 이런 쓰란 소리고, 그 다음에 부속 건물이 있을 때는 그 종류, 구조, 면적을 기록해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부속 건물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39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93페이지 봐보시면 아파트 등기부가 나옵니다. 자, 393페이지. 그 아파트 등기부 보시면 1동 건물의 표제부 거기 보니까 건물 내역하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한솔 솔파크 101동은 이게 뭐 철근 콘크리트죠. 평슬래브 지붕 5층짜리인데 공동주택 아파트다. 그래놓고 1층부터 5층까지 면적이 써져요. 그 밑에 보면 부속 건물이 있어요. 그 동그라미. 이 101동 건물에 이런 것들이 딸려 있다라고 써진 거죠. 이렇게 부속 건물이 있으면 여기다 써주는데, 아니 이건 등기부지 신청서가 아니지 않냐. 여러분 등기관은요 신청서를 보고 여기다가 쓴 거예요. 등기부에다가. 그러니까 부속 건물이 있을 때는 그 부속 건물 표시를 신청서 해준다. 만약 없으면 안 하면 되죠. 있을 때 쓴다 그 말이지. 있을 때 잘해 이게 아니고 있을 때 써라 이런 말로. 자 다음 다시 와가지고 405페이지.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표시 쓰는 거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신청인에 관한 사항. 아까 그럼 신청인 등기무자
전지현. 등기 권리자 100원만 이렇게 썼잖아요. 그 말하는 겁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쓰는 것이고 그리고 끊어요. 대리인이 신청할다. 그럼 대리인이 누구다고 반드시 써야 됩니다.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써줘야 돼요. 대리인 표시 이걸 현명이라고 그러죠. 현명. 본인같이 써주고 다음에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무슨 일이 있었다. 아까 2019년도 9월 1일 매매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거 쓰란 소리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다음 등기 목적 4번 나 무슨 등기하고 싶다. 나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싶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싶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싶어요. 그거 쓰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이 등기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 표시 어느 등기소 관할이다라고 쓰란 소리입니다. 이렇게 자 아까 그래서 우리가 신청 정보에 신청서에서 봤던 그 내용들이 지금 써 있는 거예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임의적 제공사항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임의적이다라는 말은요. 임의적이다라는 말은 임의라는 말, 이 말이 뭐냐? 나 요즘에 나 진짜 공부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데? 재미있긴 한데 좀 어려워요. 어떻게 좀 쉬었다가 1월 달부터 할까요? 그렇게 하면 임의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임의대로 하세요. 임의대로 하세요. 뜻대로 하세요. 이 말이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임의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 강제로 해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임의대로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강제로 해야 되겠다. 이게요. 뜻대로 의사대로 이렇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적 기록상 제공상이라는 말은 제공할지 말지가 신청인 의사에 맡겨져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꼭 써야 되는 내용은 아니란 소리예요. 그런데 기록해 놓으면은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등기부상의 기록이 안 돼 버리면 당사자한테는 효력이 있지만 제3자한테는 주장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등기부상의 기록이 되면 그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임의적 제공상이라는 것은 꼭 안 써도 되지만 만약에 이걸 제공을 해서 등기부상의 기록이 되면 그럼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효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째 줄에 보면은 제공할 것인지 여부가요. 당사자 의사에 맡겨지는 사항 그 줄쳐요. 당사자 의사에 맡겨지는 사항 이렇게. 이것을 등기기록에 기록을 하면 기록된 사항에 대해서는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한 대항력 동그라미.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말하겠지만 그 약정, 특약, 기간 이런 말 들어가잖아요. 100% 다 임의적 사항이에요. 우리 등기에서 약정이나 특약, 기간 이런 말 들어가면 100% 다 임의적 사항이다. 뭐 권리소멸, 약정 이런 말 있거든요.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약정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약정, 특약. 약속에서 정했다. 특약은 특별한 약속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약속 안 했으면 특별히 약속 안 했으면 그럼 쓰지 않는 거지. 약속을 했으니까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정이나 특약이 들어가면 다 임의적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필요적 사항과 임의적 사항 개념을 말씀드렸고, 자, 그 밑에 이제 등기필 정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우리 아까 이 아파트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지현이었어요. 전지현이가 이것을 100원만한테 지금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전 듣게 해달라고 신청한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전지현이가 100원만이한테 이 이제 아파트를 판다. 이 내용인데 그럼 자기가 예전에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과거의 소유권 이전 듣기를 전지현이 했단 말이에요. 권리 취득했을 테니까. 이때 이 이전 듣기 할 때 받았던 등기 권리증이 있어요. 등기 권리증. 이것을 현재 우리 법에서는 등기필 정보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요. 등기필 정보. 법에서는 등기 권리증이라는 말 안 써요. 등기필 정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권리증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거다. 이걸 가지고 있다가 제공합니다. 이 등기해달라고 신청할 때 신청서에다가 제공을 해야 돼. 여러분 등기할 때 권리증 갖고 있으면 내라 그러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이게 거의 보충해 봐보니까 의의가 있거든요. 의의. 등기필 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 기록될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합니다. 자 거기서 그 새로운 권리자 밑줄, 새로운 권리자 밑줄 치고 그다음에 그 권리자를 확인, 그 권리자 확인 줄 치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권리자가 맞아요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등기관이 이걸 작성해 가지고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이 권리자 맞아요라고 해주는 거. 이걸 권리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항상 모든 등기할 때 다 내는 게 아니거든요. 다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처럼 지금 이게 공동신청 100원 만이가 등기 권리자, 전전이 등기 의무자 공동신청하잖아요. 이 공동신청할 때 내는 거예요. 공동신청할 때. 그래서 이제 이거 공동신청할 때 제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자 제공할 때 어떻게 제공하느냐? 우리 40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409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이게 등기 권리증입니다. 이게 그 권리자가 전지현이에요. 전지현이고 그 다음에 거기 주소 나오죠. 그 부동산 소재지 나옵니다. 서초구동 216번이 삼성 레면 아파트 101동 13층 1306호. 1306호를 이 사람이 지금 샀던 거죠. 전지현이가. 그래서 언제 샀냐? 2011년도 9월 달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2019년도 9월 달에 넘기고 있는 거죠. 그럼 밑에 보시면 자 부착기 준성 그래 1년 번호 비밀번호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비밀번호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우리 인터넷 뱅킹 할 때 보안 카드 이제 그런 역할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등기 권리증을 필 정보를 받아보잖아요. 여기는 스티커로 막혀 있어요. 스티커를 이렇게 떼면 그럼 이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거기 방금 위에 박스를 보시면 고유번호라고 해요. 부동산 고유번호 주소 밑에 부동산 고유번호 1101-02-2011-002634 이렇게 써진 거 이거 하고 밑에 보시면 부착기준서라고 써진 거 있어요. 거기 1년 번호, 비밀번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이제 권리증입니다. 등기필 정보 이것을 전지현이가 100원 마니한테 팔면서 이전 등기 해달라고 신청할 때 그 신청서 바로 왼쪽 페이지에 아까 중간 부분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그 색깔 발라놓으라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쓰면 돼요. 쓰면. 그래서 고유번호 여기 쓰는 거고요. 성명 정지현 1년 번호 쓰고 비밀번호는 50개거든요. 50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 쓰면 돼요. 이 사람은 40번을 썼어요. 40에 657 이렇게 오른쪽 페이지 409페이지 그 비밀번호 50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40번을 봐보면 40번 6557 이렇게 나온다고. 그걸 옮겨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이게 등기필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권리증을 그냥 통째로 냈잖아요. 등기소에다가. 근데 요즘에는요. 이 등기필 정보에 써져 있는 이 내용들을 왼쪽 신청서 부분에다가 써주면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제 여기다 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등기필 정보를 복사해서 붙이라 그래요. 그래야 진짜 맞구나라고 확인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제공한다고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이제 어떤 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제가 말했는데 그럼 아무 때나 다 제공하냐? 그건 아니고 이게 거기 보시면 자 2번 지금 406페이지 왔습니다. 406페이지 보충 2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 거 봐보니까 1번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한 경우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동으로 동그라미 공동 신청할 때 제공한다. 그럼 누가 제공할까요? 권리자가 제공할까요? 의무자가 제공할까요? 권리자가 제공할까요? 의무자가 제공할까요? 당연히 의무자가 제공하죠. 권리자는 낼 게 없어요. 권리자는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안 내지. 의무자가 내는 거예요.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경우도 있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100원 만이가 전지현한테 소유권 넘겨달라라고 했는데 안 넘겨줘. 그럼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 상대로 소송하겠죠. 소유권 넘겨라 이렇게 소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원만 이겼어. 그럼 100원만이를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합니다. 재판에서 이긴 등기 권리자 100원만이가 이제 판결서를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잖아요. 단독 신청. 자, 이럴 때 권리자 100원만이는 의무자 전지현에게 나 이제 혼자 가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네 그때 소유권 취득할 때 받았던 등기필 정보 달라 이랬다 쳐봐요.
달라라고 했을 때 그럼 전지현이가 그래 여기 있다. 괜히 피곤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 성깔 있는데 뭐 이거 찢어버려. 찢어버린다고. 그럼 뭐 못 가져갈 거 주지 않을 거 아니야. 주지 않을 거고 협조 안 할 거고요. 찢어버릴 거라고. 달라 그러면 찢어버릴 정도인데 근데 이 100원만이가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 신청할 때 협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등기빌 정보가 필요 없어. 없어도 돼요. 판결서 가져오면은 그러면 등기빌 정보 없이도 100원만이는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지현이가 100원만이한테 좀 등기 좀 빨리 좀 넘겨가요. 왜 안 넘겨가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빨리 넘겨가. 근데 안 넘겨가요. 그럼 결국은 넘겨가라라고 소송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전지현이는 이제 소송에서 이긴다. 그럼 이때 이기면 전지현이를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 그래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로서 단독 신청한단 말이에요. 자, 전지현이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로서 단독 신청한다. 그럼 등기 신청하러 누가 갑니까? 등기 의무자 전지현이가 가는 거죠. 그때 단독 신청이니까 그러면은 등기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까? 아닙니다. 이건 자기 거잖아. 자기가 이전 등기할 때 받았던 그 권리증이잖아요. 등기빌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공해요. 그래서 이 판결받아 단독 신청할 때 무조건 낸다 안 낸다가 아니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제공하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신청할 때는 안 합니다. 왜? 의무자가 찢어버린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번에 1번 지금 했잖아요. 2번 동그라미 2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동그라미. 단독으로 권리 관한 등기 신청할 경우에 신청인은 신청 정보와 함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등기필 정보 제공하는 경우를요. 제가 암기하라 그럴 때 필승의 공이라고 외우라. 필승의 공. 필 정보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와 공동 신청할 때입니다. 그 말이에요. 필 정보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와 공동 신청할 때입니다. 그럼 반대로 승소한 의무자가 아니라 승소한 권리자가 신청할 때는 제공 안 합니다. 찢어버린다. 방금 말했잖아요. 그 밑에 3번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로 판결한 등기인데 거기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동그라미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부 정보 요하지 않는다. 거기다 찢어버린다라고 써놓던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동 신청할 때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단독 신청할 때 안 하겠죠. 그 단독 신청할 때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이런 거 있잖아요. 밑에 2번 등기 성질상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기. 그 대표적인 등기가 상속 등기, 보존 등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상대방이 없거든. 일단 이 정도만. 괜히 더 하면은 머리 너무 아파. 이 정도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 정보. 정말 천천히.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혼자 하니까 이게 속도감이 없었어요. 막 나가버린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강의하면서도 이렇게 해도 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조절이 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는 지난주보다 쉬웠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의 신청 정보 마치고요. 거기 410페이지 첨부 정보가 있는데 이건 넘어가시고 이제 그 6번에 등기관의 처분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